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지난 8월달 속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리플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바닥 신호에 근접했다. 이게 8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 속보입니다. 자, 이 속보 내용 보여드린 이유는 뭡니까? 이때도 700원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701원입니다. 자, 지긋지긋하시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가져가고 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리플의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난번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 시점과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리플 코인을 갖고 있으시든 아니면 리플 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든 상관없습니다. 리플 코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는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얼마입니까? 701원입니다. 말씀드렸던 8월달 여기 라인이거든요. 자, 8월달에 바닥 구간을 찍고 다시 올려놨던 모습을 판단했었는데 이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지금은 SEC가 항소를 했다. 다시 한번 여기 똑같은 7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자, 리플 코인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엄청나게 많죠. 어떠한 게 있습니까? 뭐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가 있죠? 말 그대로 IPO, ETF, 엄청난 이벤트가 많은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안 올라가고 다시 또 바닥에 왔으니까 답답하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영상에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멘텀에 따라 어떻게 은지윤을 가져갈까?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리플코인 1,500원 이상에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빠르게 수익권이 다가온다면 그때 수익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을 확실한 기회를 잡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새벽 시간 문자도 상관없으니까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먼저 이 부분은 답장을 빠르게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리플코인의 하방 압박을 가져온 것과 안 어울리게 어떠한 이벤트가 나오고 있습니까? IPO를 신청했다더라, ETF를 신청했다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IPO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속보 내용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의 ETF, 그리고 리플의 ETF는 XRP에 대한 기관 수요가 급증하게끔 만들었다. 자, 크립토 뉴스랜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11월 3일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이상하죠? 기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해당되는 가격은 다시 700원대일까? 자, 이 부분은 ETF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ETF는 뭡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건 뭐죠?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네 개돈 모으는 것도 아니고 펀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기초 자산이 리플이 되는데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개인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개인들의 단체인데 이 단체를 믿고 펀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얘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선점 효과? 이게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나왔던 속보 내용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가격이 매우 높다. 자, 비트코인이 최저가일 때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펀드를 만들고 ETF가 나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곧 나온다고 한다. 근데 많이 올라가 있네? 어떻게 할까? 다시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자, 매집이 선순위라는 겁니다. 매집은 뭡니까? 매수와 똑같습니까? 아니죠. 매집은 올라갔던 것도 다시 내려와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수하는 의미가 아예 틀려요. 그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선 니플이 만약 ETF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저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 바닥 구간을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입니까? 그 부분이 바로 700원대. 바로 이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번째입니까?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 지금 이렇게나 계속 바닥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어때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지치니까, 힘 빠지니까. 당연히 이럴 때 매도가 나오는데 그 매도 물량을 누가 갖고 간다? 고래가 갖고 간다.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주식 거래 오래 보고 코인 거래 오래 보셨으면 아실 텐데 해당되는 부분에 대량으로 매매하거나 이들이 비중을 추가할 때, 그러니까 고래가 비중을 추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전거를 노립니다.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눈덩어리처럼 계속 커진다. 스노우볼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말 그대로 니플의 모멘텀에는 손실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야,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XRP 이거 못 갖고 있겠다. 이렇게 매도하시겠죠? 이렇게 매도하는 게 엄청나게 다른 누구한테 들어간다? 고래들한테 물량이 들어간다. 왜? 기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래들이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11월 2일 날짜 어제죠. 20일 쉐어즈는 미국 SEC한테 니플 현물 ETF의 증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거 어이가 없죠. 왜 어이가 없습니까? SEC가 누굽니까? 증권위원회인데 니플과 SEC는 소송 중입니다. 항소를 또 했기 때문에 또 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쉐어즈라는 운영사는 ETF를 신청했다. 얘네뿐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누굽니까? 카라니아 캐피탈, 솔라나 현물 ETF 증거사를 신청했는데 그 전에 이 리플 ETF도 신청했죠. 자, 블룸버그에서는 해당되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솔라나와 리플의 ETF 상장 신청은 트럼프 승리에 대한 콜옵션을 보여주고 있다. 리플 CEO는 뭐라고 하죠? 리플 현물 ETF 출시는 필연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왜 운영사들이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고서 SEC와 지금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얘네한테 나 니플 ETF 승인해 주세요. 신청서를 왜 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을까? 그만큼 모멘텀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니플 IPO 신청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IPO 소식은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굉장하죠?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다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 가능한 일인데 왜 SEC한테 자꾸 승인 신청할까? 니플은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IPO 계획 없다. 왜 없습니까? 현재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IPO 계획 없을 것이다. 증시 상장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은 판도가 틀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리플의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모멘텀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보시면 일본의 은행들 대표적인 은행 누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SBI가 있습니다. 자, SBI는 일본의 대형 은행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아이가 리플 도입 준비는 끝났다. 일본의 은행에
도입 준비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XRP 지금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죠. 원장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건 보시죠. 니플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어떠한 업그레이드였는지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이 부분은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두 가지 업데이트를 같이 진행했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겠습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죠? 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이에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뭐 당연하겠죠. 적대 국가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요 아이들이 뭉쳐서 만든 게 뭡니까? 바로 브릭스입니다. 자, 브릭스는 대표적으로 나는 달러 이용 안 할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달러를 이용 안 한다? 근데 지금 최근에도 이스라엘 관련, 이란 관련해서 전쟁 이벤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강력한 동맹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힘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달러가 약해지니까 달러를 가량해서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갖고 하고 싶은 미국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떠한 의미냐면 공화당도 그렇고 미국입니다.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항상 줄다리기를 했다가 CBDC 같은 경우는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으니까 개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침해한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CBDC는 반대가 됐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간 문제인데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자, 스테이블 코인 하는데 이게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겁니다. 그 말인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1달러가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달러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본 금액이라고도 하죠. 코인 시장의 자본 금액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환경을 말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니플의 ETF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니플이 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지금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뻔히 보입니다. 왜? 계속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갖고 오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냐? 고래가 매도하는 걸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죠.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래들이 매도 시점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고래가 어떻게 매도합니까? 대량 매도예요. 대량 매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량 매도는 블록딜이에요. 블록딜은 당연히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되는 게 대량 매도입니다. 블록딜이라고 하죠. 자, 블록딜이라는 것은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700원 나이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거니까 살 사람. 그래서 체결이 되는 게 대량 매매. 블록들이 체결되었다. 어디에서? 이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고래들의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의 물량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치니까 힘 빠지니까 고래가 이탈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탈한 것 치고는 거래량이 너무 없죠. 거래량도 없는데 고래가 어떻게 이탈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니플의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흔들리면서 개인들의 매도는 계속 나오면서 그들은 자전거를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개인은 왜 자꾸 이렇게 매도하냐? 당연히 못 올라가니까 이 기회비용이 날릴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기회비용이 날린다고 해서 올라갈 코인들을 그냥 손실 보고 매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우리 자본금 금액이 떨어지는 거, 우리의 시드머니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SEC 건이 힘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는 움직일 자리가 되었다. 왜? 다시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래들의 물량,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해 드렸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니플 코인을 어떻게 우리는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고 SEC의 움직임을 보면서 SEC는 이제 큰 힘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항소하는 것 또한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절차를 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항소한 거니까 법원이 이 부분을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는 과감한 결정을 했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700 리플 코인이 700원 이탈한다. 어떻게 할까요?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급하게 영상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나는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상단 전화번호의 숫자 1번이면 되거든요. 자, 우선 영상 리플 코인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어떤 이야기인지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셔도 충분하니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부터 매매 대응까지 비중 관리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